코스피가 4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관세 충격을 회복하면서 이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99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년 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12월 경상수지가 12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5곳 중 한 곳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시 이탈 심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지금이 정책 추진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4흘째 오르면서 장중 2,520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 여파에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코스피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죠? 네, 코스피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어제보다 0.64% 오른 2,52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에 지난 3일 2,450선에서 거래를 마치더니 이후 4흘 연속 상승해 2,520선에 안착했는데요. 미국발 관세 충격 여파를 맞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겁니다. 개인이 순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320억 원, 1,300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 중 등락이 큰 종목들을 살펴보면 최근 오픈AI와의 협력 소식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카카오가 약 3.6% 오르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강세의 영향을 받은 SK하이닉스는 약 1.4% 올라 2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어제 1조 7,600억 원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한 KB금융은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6% 넘게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85% 오른 737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446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흐름이 좋았죠? 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1%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19%, 0.39%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진했던 엔비디아가 5.21% 상승했는데요. 저가 매수세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의 AI 투자 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엔비디아 대항마로 기대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는 데이터 센터 AI 칩 매출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약 6.3%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지난해 경상수지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역대 2번째로 큰 흑자를 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지난해 경상수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990억 4천만 달러 흑자로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5년 1,051억 달러 흑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봤을 때는 경상수지가 123억 7천만 달러 흑자로 12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상품 수지는 지난해 연간 약 1,000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8.2% 증가한 반면 수입은 1.6% 줄어든 영향입니다. 특히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커지면서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선박과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이 10%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돈을 뺀 본원소득 수지도 지난해 266억 달러 흑자로 전체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했습니다. 서비스 수지와 이전소득 수지는 각각 237억 달러, 4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수출 호조가 올해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경우 수출이 크게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오르면서 살림살이도 계속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유통업계의 가격 인상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도 대표 과자와 아이스크림 가격을 한꺼번에 인상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우선 아이스크림 가격은 얼마나 오르나요? 네, 장수 인기 아이스크림인 월드콘과 구구콘, 빵빠레 등의 가격이 기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는 17일부터 200원 오릅니다. 피코와 셀렉션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거북이바와 구구바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최대 25% 인상됩니다. 초콜릿 제품류도 함께 오르는데요. 가나마일드 초콜릿은 2,800원에서 3,400원으로 600원 인상되고 빼빼로도 1,800원에서 2,000원으로 몽쉘과 빠다코코넛, 마가레트 등의 가격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롯데웰푸드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6월 초콜릿과 일부 아이스크림 가격을 평균 12% 올린 이후 약 8개월 만인데요.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코코아, 유지료 등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 가공 비용도 오른 데다 보안율도 겹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식품업체들도 같은 이유로 제품값을 줄줄이 올리고 있죠. 네, 간식류뿐 아니라 커피와 컵밥 등 전방의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부터 아메리카노와 차음료 톨사이즈 22종의 가격을 올렸는데요. 대표 저가 커피 브랜드인 컴포즈 커피도 10년 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기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오뚜기는 이달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밥과 사골곰탕 제품 등의 가격을 최대 20% 인상했고 오리온과 대상, 동서식품도 소스류와 과자, 음료 등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보안율 속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도 예고되면서 업계 가격 인상 행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국내 상장사 5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 기업 증가 속도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국내 상장사들 가운데 한계 기업이 많다고요? 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한계 기업 비중은 작년 3분기 기준 19.5%, 2,269 중 44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계 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 보상 배율이 3년 연속 2를 하회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도매, 소매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한계 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6년 대비 작년 3분기 코스피의 한계 기업 비중이 2.5%포인트 오른 가운데 코스닥의 한계 기업 비중은 17.1%포인트 늘어나 더 큰 증가폭을 나타냈는데요. 한경협은 경기 부진의 타격을 중소기업이 더 크게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한계 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3분기 한국의 한계 기업 비중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증가폭도 큰데요. 작년 3분기 한국의 한계 기업 비중 증가폭 역시 2016년 7.2% 대비 12.3%포인트로 미국 15.8%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이 기간 한국 한계 기업 수는 163곳에서 440곳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도매 소매업 순으로 컸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한계 기업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또 미국 주식 쏠림 현상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사들의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줄어든 반면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거래 규모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9개 증권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증권사의 국내 주식 거래 규모는 약 6,353억 주로 전년보다 약 13% 줄어들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무려 4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지난 2023년 전년보다 89%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에서 해외 증시로 대거 이동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국내 증시 성과가 주요국 중 가장 부진했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코스피는 9.43%, 코스닥 지수는 23.15%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 지수가 26.58%, 나스닥 지수는 33.37% 오른 것과는 상반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니케이 지수도 20.37% 올랐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도 각각 14.26%, 17.82% 상승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떨어진 것도 국장 탈출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밸류업 정책을 펼쳐왔지만 두산그룹의 구조 개편, 고려아연의 기습 유상증자 등 소액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기업 거버넌스 이슈가 이어졌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외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업계 관계자와 투자자들을 만나 주주 이익 보호 등 한국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재차 강조했죠.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을 위해서 기업 경영진의 의무 강화를 비롯해 자본시장 개혁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업은 형식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는 금융업계와 투자자들 역시 그간 밸류업 정책이 밸류업 공시에 한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주주이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강화해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지수는 여전히 횡보세죠? 네, 기업가치 재고 밸류업을 진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995.68로 시작점인 1000보다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외국인의 이탈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총 23조 7,728억 원을 내답한 가운데 이번 달 들어서도 3거래일간 7,257억 원을 팔아제끼며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증시의 장기적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올해부터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연금 계좌가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계좌에 적용할 외납세액 공제율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연금 투자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올 들어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연금 투자자들이 해외와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예컨대 기존에는 미국 기업이 배당금을 주면 15% 현지 세금을 내지만 우리 국세청이 세금을 일단 돌려줬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만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세제에서 선환급 절차가 빠지면서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제해져 복리 효과가 사라지고 또 연금 수령할 때 소득세가 붙다 보니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연금 계좌에 적용할 외국 납부세액 공제율을 업계와 함께 논의 중입니다. 현행 외납세액 공제제도는 펀드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 계좌엔 수십여 개의 펀드가 편입되어 있는데요. 연금 소득이나 이자 소득 등 모든 수익을 합산해 투자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인 데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펀드 데이터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납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정부와 업계는 새 공제율을 적용하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계산 편의를 위해 외납세액을 연금 계좌에 쌓아놓고 공제율을 간단한 형태로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업계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 시행을 목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2차 전지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증권 ETN 상품이 처음으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한때 인기 테마주로 각광을 받다가 2차 전지 산업군 부진에 조기 청산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상장 폐지된 2차 전지 투자 상품 어떤 건가요?
네, 2021년 삼성증권이 내놨던 이 삼성 레버리지 2차 전지 K 뉴딜 ETN이라는 상품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상품은 실시간 증권당 지표 가치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져서 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돼 오늘 조기 청산이 됐는데요. 이 상품은 2차 전지 K 뉴딜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4일 지표 가치가 995원대로 1,000원 미만으로 떨어져서 조기 청산 사유가 발생했고요. 오늘부로 상장 폐지가 된 겁니다. 투자자들이 상환받게 되는 금액은 이 한 증권당 1,057원 90전인데요. 한창 비쌀 때 들어간 투자자라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입니다. 다른 2차 전지 상품들도 퇴출 위기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KB증권 상품도 위기입니다. KB 레버리지 2차 전지 K 뉴딜 ETN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이번 달 들어서 오늘 오전까지 무려 4차례나 조기 청산 가능성을 알리는 투자 유의 공시가 떴습니다. KB증권 상품까지 시장에서 만약 사라지게 되면 추종하는 지수는 다르지만 동일한 2차 전지 산업분야에 투자한 ETF는 키움증권 상품만 남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ETN 연간 수익률 하위 10개 종목 1, 2위가 앞서 말씀드린 삼성 KB의 2차 전지 ETN 상품이었는데요. 각각 수익률이 마이너스 75.9%, 마이너스 75.8%로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우리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중국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보안 안전성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정부에선 어느 부처가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나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중 처음으로 업무망에서 딥시크 이용을 막았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와 국방부도 접속을 제한했고요. 조금 전 환경부,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차단하겠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도 이용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딥시크의 보안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딥시크 약관에 따르면 AI 모델의 학습을 위해 이용자가 입력하는 각종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특히 키보드의 입력 패턴이나 오디오까지 폭넓게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키웠습니다. 외교부 등 해당 부처들은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민감한 기밀 정보를 많이 다루는 만큼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빠른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행안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공문도 보낸 만큼 딥시크 이용을 제한하는 부처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잇따라 딥시크 이용을 막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딥시크를 이용하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사업적 기밀 유지 문제뿐 아니라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오픈 AI와 동맹을 꾸린 점도 한몫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특히 더 중요한 통신사에선 LG U+가 업무용뿐 아니라 개인 컴퓨터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기존 사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딥시크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금융권도 딥시크 차단에 합류하는 모습입니다. 국민, 우리은행에 이어 토스뱅크, K뱅크까지 딥시크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티웨이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대명 손우그룹 측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적 대응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양측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아서 주총에서 표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소노 인터내셔널이 다음 달 티웨이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티웨이항공은 대명 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에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티웨이항공의 2대 주주인 대명 소노 측은 9명의 이사 선임안을 담은 주주 제안을 티웨이항공에 전달했는데요. 티웨이 측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소노 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의 정기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 명부 열람, 등사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티웨이항공의 최대 주주는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으로 총 30.06%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은 26.77%로 최대 주주와 지분 격차가 3%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지분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대결이 펼쳐지겠어요.
네, 대명소노 측이 제안한 이사 명단에는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과 이광수, 이병청 소노인터내셔널 대표 등 소노 측의 인사 9명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이사회 정원이 최대 12명으로 현재 7명의 이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데 3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을 대명소노 측 인사로 채우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티웨이항공 사내이사는 정원근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대 주주인 예림당의 나성훈 부회장이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공시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명소노의 경영권 확보 시도에 티웨이항공이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다음 달 양측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SBS BJ 윤재입니다. 구스와 덕다운 패딩들의 함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SBS 비즈가 공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입수해 살펴보니 불량 패딩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문제의 패딩들은 네이버와 에이블리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문제의 제품들은 어떤 겁니까? 국가공인 연구기관인 PT 시험분석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패딩 제품들을 시험 분석한 결과 8개 제품이 가품으로 판정됐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100% 거위털 여성 구스다운 롱패딩은 거위 솜털 비율이 90%라고 광고했지만 시험 결과 50%에 불과했습니다. 카카오 스타일의 지그재그에서 판매하는 덕다운도 오리 솜털 함량이 90% 이상이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43%였고 또 다른 덕다운 제품도 오리 솜털이 80%라고 한 것과 달리 52%에 그쳤습니다. 규격 기준상 솜털 함량이 75%가 넘어야 다운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요. 기준 미달 제품들을 다운 패딩이라고 판매한 겁니다. 관련해 네이버 측은 해당 판매자 소명을 거쳐 조치하는 한편 다운류 제품과 관련한 정책 강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물질이 다량으로 섞여서 검사조차 불가한 제품도 나왔다고요? 네, 연구기관에 따르면 오리나 거위의 표피나 비늘, 지푸라기, 모래 등 이물질 함량이 5%를 넘기면 제대로 된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세계의 W 컨셉 등이 오리털 100% 함량이라고 판매하는 제품은 시험 과정에서 이물질 기준을 초과해 검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에이블리에서는 무려 4개의 제품들이 문제가 됐는데요. 오리털 100%라고 광고한 제품 2개, 거위털 100%라고 광고한 제품 2개 모두 털 이외의 이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이랜드와 무신사, 이마트 등에서 판매한 패딩 제품도 혼용률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 피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고 가자 지구를 장악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가자 구상에 대한 파문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취임 한 달도 안 됐는데 미국에서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네, 엘 그린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지구 구상은 이름만 다른 인종 청소라고 비판하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아길라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도 가자 지구에 미군을 파병한다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랜드폴 상원 의원은 미국의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군인들이 피를 흘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잇따르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어떤 형태의 인종 청소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두가 사랑하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CBS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관련 현실적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나온 대담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라며 치켜세웠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모든 대안을 살펴볼 준비가 돼 있다고 두둔했습니다. 다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가자 주민들의 주변국 이주는 일시적인 조치고 미국이 새로운 집을 재건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의정 갈등이 1년간 이어지는 가운데 상급 종합병원의 주요 암 수술 건수가 17%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에서 11월 상급 종합병원 47곳에서 건강보험을 청구한 6대 암 수술 건수는 48,4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8% 줄었습니다. 6대 암 중에서는 간암 수술이 24.74% 줄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위암 수술도 2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다음 달 4일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시작하면 국내 하루 주식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 체결 수수료도 한국 거래소보다 20%에서 40% 사이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파가 지속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곳곳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빙판길이 우려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중서부를 시작으로 공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